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최혜린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틀 연속 반등하는가 싶었었는데 숨을 고르고 있는 양상이었었죠. 간밤에 뉴욕 증시가 추수감사절 관련해서 문이 열리지 않았었고요. 때문에 코스피는 코스닥과 더불어서 플러스 아주 소폭 강보합 출발을 했었지만 이내 하락 전환에 조금 조용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약 한 15분 전까지의 상황이었었는데요. 15분 이후 그러니까 1시 45분을 넘어서면서부터 우리 증시가 급격하게 약세장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습니다. 원인 제공자는 북한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신경 쓰고 있었던 변수죠. 바로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시행된다고 하는 서해상에서 있을 한미 연합작전. 이것을 두고 북한이 전쟁 직전으로 몰고 가는 행위다. 이렇게 브리핑을 내놓으면서 일단 투심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이 정도면 숨을 고르는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공호흡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1900선이 깨졌고요. 코스닥은 심지어 500선 깨지고 495포인트도 잃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선물 쪽도 마찬가지 원달러 환율은 10원 이상 급등하면서 1150원 선까지 넘어섰습니다. 장막판 오늘 그래도 이번 주 마지막 거래를 이어서 좀 조용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성격이 급하게 많이 바뀌죠. 대처법을 몰라 고민하실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스피드 종목 상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이 번호로 무료입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 또 사고 싶은 종목에 대한 상담도 괜찮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장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는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자세하게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대신증권으로 가서요. 최재식 팀장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장이 열리지 않아서 모멘텀 없이 좀 조용하다. 사실은 이렇게 질문을 드릴까 하고 있었는데 성격이 급하게 많이 바뀌는 이유 역시 북한 때문입니까? 예, 일단 휴일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제 아무래도 더욱 주말 일요일부터 있을 이제 한미 합동 군사훈련 이런 부분이 많이 무료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간밤 미증시가 추수감사절 영향으로 휴장을 보였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도 이제 아침 초반에 그 상승세에서 대부분 하락세로 전개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전일 매도해서 조금의 순매수 중에 있고, 최근에 순매수를 했던 기관은 오늘은 다시 매도세로 돌아선 분위기가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반적인 업종들이 대부분 약세인 반면에 그중에서 조선업종이 상대적으로 수주 모멘텀을 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2의 연평 도발, 그러니까 북한군의 지금 우려처럼 추가적인 도발 행위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건가요? 오늘도 이제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있을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이제 계속 경고가 부축해서 있는데요. 네. 어떻게든 시장에서는 이제 불확실성으로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발생하든 안 하든 금융시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이제 약간 불안 심리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네. 하지만 그 자체의 변수를 이제 아주 비관론 쪽의 전개 가능성을 보기보다는 좀 정상적인 수준에서의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번 약세 흐름에서는 좀 그 흐름 자체가 이제 전반적인 증시의 크게 악재보다는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이번 주 거래일 마지막 오후장에서 이렇게 많이 급락하는 건 저점 매수의 기회 제공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셨는데, 이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추수감사절 그 다음 날이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잖아요. 미국 연말 소비에 어느 정도 가늠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번 연말 소비에 대한 기대 해볼 수 있는 겁니까? 예, 예전보다는 아주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 부분에서는 이게 기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고용 지표라든지 개인 소비 지표라든지 일부 지표 확인했듯이 미국의 2차 양적 완화를 할 정도보다 예상보다 경제 지표가 또 나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나쁘지 않은 ISM 제조업 소비 지수라든지 월간 고용 지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국내 IT 업종에 긍정적인 심리를 심어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등세를 보이다가 좀 이틀 연속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IT주에 대해서는 저점 관련해서 좀 한 3분기 정도 보는 관점에서 본다라면 좀 주목을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IT주들 그렇게 강하지 않은 모습인데 IT주 살 수 있는 날이다라는 얘기로도 들립니다. IT주 오늘 매수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의견과 더불어서 오늘 그래도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조금 탄력성이 좋아 보이는 조선주는 8대인지 이것도 함께 좀 짚어봐 주시죠. 네. 일단 뭐 최근에 실망스러운 3분기 실적 발표들이 되고 있었고 또 차익 실현 증가로 인해서 또 한동안 탄력 둔화를 보였었는데요. 다시 뭐 대우조선이라든지 현대중공업들의 뭐 수주 모멘텀 형성됨에 따라서 다시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주 발주가 이루어지면서 업황 개선 기대감이 이제 긍정적으로 투자 심리에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 시장 자체가 이제 약간 북한의 이제 불확실성이라든지 그리고 뭐 아일랜드 위기, 포르투갈 전이 우려, 중국 긴축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약간 불안스럽지만은 이런 기회에 이제 향후를 대비한 관심은 계속 유효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일단은 조선주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봤었는데, 오늘이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북한발 리스크가 나올 때는 역시나 심리의 문제죠. 아직 어디까지나 우려에 그치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또 게다가 북한 변수, 사실은, 우리 예상을 언제나 넘어서는 행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북한이기 때문에 위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떨어질 때 쉽게 나서기도 어렵겠다 싶은데, 그 하방 경직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오늘 저가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에서 찾고 계신지요? 일단 당장 오늘 딱 보고 딱 들어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최근에 그 시장 자체의 저점 형성 지수대가 한 1870선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내부 유동성이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요. 그쯤 가면 개인의 저가 매수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연기금 매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 1880선 이하에서 투신권의 주식형 수익주권의 순유입이 좀 기대됩니다. 그런 부분이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 둔화를 일정 부분 커버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당장은 이제 노출된 불확실성의 잔향이 아일랜드의 위기에 따른 포르투갈 전이 우려, 중국의 긴축 불확실성, 국내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좀 변동성은 있겠지만 한 1870선대 이하에서는 하방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있을 다음 주 초의 변동성이 국면에서는 좀 더 건설주라든지 조선주라든지 IT주, 은행주 이런 쪽에 좀 매수에 가담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개인의 저가 매수, 연기금 매수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오늘 지금 장 분위기만 보면은 투신은 투신대로 팔고 개인은 개인대로 좀 불안한 모습입니다. 오히려 연기금 정도만 사고 있고 외국인은 외국인대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저가 매수가 또 쉽게 들어와 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저가 매수 타이밍은 결코 오늘보다는 월요일까지 조금 흐름을 봐야 되겠네요. 예, 아무래도 휴일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단장이 열리고 휴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아있는 이제 그 주말 군사훈련에 따른 시장학적 불안실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주 초반 정도가 좀 저점 매수에 좀 기회가 되지 않나 싶고요. 지금 어찌됐든 이제 한 분기 정도 보고 이제 그 투자를 한다면 지금의 변동성 확대 보면은 좀 펀드의 가입이라든지 좀 자산 배분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가 매수하려면 아무래도 다음 주 초반 정도 분위기를 좀 보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하려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만나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 변동성이 크다 말씀을 드리면서 문을 좀 열어볼까 했었는데 오늘 변동성이 막판에 만만치가 않네요. 네, 지금도 막판에 많이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선물지수 4포인트 내리고 있고 종합지수는 30포인트 내리고 있기 때문에 1900포인트가 깨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간 지수 변동률로 따져보면 뭐 3.7%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요전 저점을 위협한다 이렇게까지 해석할 이유는 없을 텐데요. 재료가 또 비슷한 재료가 나오면서 이렇게 내리고 있다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좀 불쾌감하고 불안감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1954포인트 고점 기록한 다음에 1880포인트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인데요. 이제 다시 또 전 저점을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 변동률이 한 3%대이기 때문에 다른 주하고 비교했을 때 수치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기는 힘들겠는데 11월 첫째 주 같은 경우는 4% 넘게 변동폭을 기록했었죠. 하지만 이 돌발 악재의 내용이 심리적으로 충격이 좀 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충격이 또 오늘도 비슷하게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기금하고 국가지자체 이쪽이 매수 주체로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돌발 악재를 견디는 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향후에도 시장의 하방 경직성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은 하나의 소득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국가지자체 2,700억이나 사고 연기금에서 한 6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낙폭이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가장 눈여겨볼 필요가 있었던 거는 호재성 재료로 기대됐었던 그 경제지표가 모두 실망으로 소멸돼 버린 그 점일 텐데요. 그나마 이런 악재들을 버티게 해주면 이런 경제지표가 좀 개선이 됐으면 좀 나아졌을 텐데 어느 것도 나아지는 것이 없이 주변 상황이 모두 다 악재성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이 좀 시장 분위기,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 중반에 반전 모멘텀으로 기대했었던 그런 경제지표 요인들도 역할을 못하면서 시장이 모멘텀 부재 상황으로 연결되는 상황에서 또 이런 소식이 나오니까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수급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이 또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파생상품 시장에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쪽에서 교란 요인이 나타나고 있죠. 변동성 확대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번 주 내내 그렇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에 대한 판단을 좀 흐리게 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요인은 오늘도 더 크게 작용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 중에 또 우리가 기다렸었던, 그런 좀 기대를 걸었었던 지표가 미국의 내구재 주문하고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였었는데 사실 미국 쪽 지표만 먼저 좀 챙겨본다면은 내구재 주문 쪽은 예상을 좀 하회하는 모습이었었지만 고용이라든가 소비 심리 관련 지표는 또 좋았었잖아요. 네. 지금 현재 그나마 좀 낙폭을 조금 줄였다는 점이 다행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주 경제지표 나온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미국 쪽 말씀하신 대로 내구재 주문의 지표가 실망스러웠지만 소비지표 개선이 더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 보였었죠. 2차 유동성 공급이 시작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1차 유동성 공급의 개선 효과를 확인하는 마무리 시기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1월이기 때문에요. 11월부터 유동성 공급이 나타났기 때문에 10월 지표까지는 이제 1차 유동성 공급의 효과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12월부터 나타나는 이제 11월 이후의 경제 지표가 2차 유동성 공급의 효과가 지표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지표가 더 중요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내구재 주문 지표를 보고 실망감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보다는 2차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긴 했었구나 하는 그런 모습으로 시장에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소비 지표 개선은 그나마 시장의 위안거리인데 단기적으로는 호재성 재료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추수감사절부터 연말까지 소비가 살아나는 그 시기적으로 또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이러한 모습은 10월 초에 중국 국경절 휴가 시즌 때도 LCD TV 판매량 증가 소식하고도 같이 더불어서 나타났던 모습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내수 부양 정책하고 맞물려서 LED 업종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이어져 나갔었죠. 결국 최근에 IT 업종에 대한 기대감은 소비하고 직결되는 문제고요.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것을 따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소비가 이제 기업의 향후 경기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바꿔주고 또 설비 투자하고 고용으로 이어져야 하는 그런 기본적인 개선 과정의 시발점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소비 지표는 유동성 공급에서 쉽게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죠. 1차 유동성 공급 때 효과를 봐도 알 수 있듯이요. 감제 효과하고 더불어서 이제 자동차나 주택 구입에 대한 보조금이 나오면서 즉각적으로 시장의 개선 효과로 이어졌죠. 근본에도 이제 IT 업종에 대한 기대감은 이러한 과거의 변화도 감안을 해야 될 테고요. IT 업종이 살아나야 또 산업재 섹터도 살아난다고 말씀드린 그 경제 선순환 사이클이 또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2차 유동성 공급을 전후로 한 10월 후반부에 기업 실적 악화 소식이 IT 업종 쪽에서 많이 나왔죠. 그때가 1차 매수의 타이밍으로 한번 잡았었던 것이고요. 이제 향후에 언제 살까 이걸 본다면 향후 경제 지표에 따라서 이제는
추가 매수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강도가 조절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발표된 10월 지표에서 보면은요, 1차 유동성 공급의 효과가 소비 이후의 단계로 넘어가면서 개선되는 모습이 아직 나타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경제 흐름을 막연히 긍정적으로 보기 힘들고 언제든지 또 악재가 나올 수 있다. 이 점을 봐야 되는 거죠. 확인해야 할 점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점을 이번 주에 다시 인식하게 했다. 이것을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시장은 단기적으로 경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다만 또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의 경기 전망하고 실물 경제의 침체 그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을 남기는 상황이 될 테고 호황제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내구재 주문하고 소비 지표의 모습에서는 이번 주에 나타난 그 지표들요. 현재 경제 상황이 호황제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 그대로 수치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미국에서 2차 두 번째나 양적 완화 돈을 더 풀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지표가 돈 푼 만큼 나타나는 모습이 중요하다, 있어야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매수 강도도 충분히 조절이 돼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쪽에 어제 경기 선행 지수가 좀 나왔었는데 역시 이것도 어제 부장님께서는 결국에 반등은 다음 달로 또 미뤄지는 것 아닌가, 다음 달을 또 한번 기대를 걸어봐야 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해석에 따라서 좋게 보는 쪽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왜인지요? 네, 그거를 말씀을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기다리는 재료였고 또 앞으로도 그러겠죠. 근데 이제는 그 기대감이 많이 퇴색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반전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요. 중국의 긴축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향후 경기 개선의 강도가 금융위기 직후에 정부 정책적으로도 막 쏟아지던 때 그때하고 틀릴 것이고요. 긴축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는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난달에 금리 인상에 이어서 위안화 절상 거치면서 연이어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을 뿐이죠. 향후 금리 인상은 또 시기의 문제일 뿐이고 이번 달 금리 연속 인상을 피했기 때문에 다음 달은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시장의 반응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어제 경기 선행지수 반전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긴축 모드의 완화를 기대하면서 주식시장의 반등 요인이 된 거 이걸 보면은요 시장의 반응에 따라 해석을 맞추는 또 해석이 틀려지는 그런 모습 정도로 봐야 된다 이거죠. 향후에 이제 PMI 지수로 연결이 될 텐데요. 경제지표 일정이 연결되면서 PMI 지수가 만약에 악화돼도 시장이 반등을 할 것인지 이건 의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제 개선 속도가 안 좋은 지표가 나온다고 해서 긴축이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연결고리를 두는 게 무리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경기 선행 지수가 악화됐었던 그럼 과거에는 그때는 CPI 지수가 안정이 됐었었나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이 금방 나오죠. 경기 선행 지수나 PMI 지수가 개선이 안 돼도 CPI 지수가 안정이 같이 된다면 모를까 현재 시장의 반응 코앞의 악재를 피하는 것을 그것만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장의 좀 간사한 반응이다 이렇게 봐야 될 때고요. 한국 시장이 어제 중국 시장의 단순히 흐름에 동행하면서 반등이 나온 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반길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 중국 지표 안 좋아서 뭐 이것이 이제 중국 당국이 돈줄 덜 줄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너무 1차적인 그런 근시안적 해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물가 잡기 위해서 또 긴축하는 것이니까요 말이죠. 자. 지금 좀 전에 그래도 부장님께서 아주 잠깐 이제 시장이 조금 하락세를 이제 그만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셔서 다행이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장중 1894포인트 정도를 오늘 저점 찍어준다면은 더 추가적으로 월요일장에서 밀릴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십니까? 그럼 이 시간에 좀 공략해볼 수 있는 업종은 어느 쪽인지요? 저는 시기적으로 산다라고 한다면 월요일을 넘기고 사고 싶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 중반 이후에 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또 차차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다음 주는 12월로 진입하는 시기가 되죠. 아마도 다음 주 되면은 추수감사절 소비와 관련된 그런 호재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같이 변동성 지속되는 그 증가하는 모습이 지속되는 것은 뭐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게 왜 자꾸 중반 이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변동성 얘기를 하냐면요. 12월도 미 국채 입찰 일정이 또 11월만큼이나 꽉 찬 일정이고요. 11월 같은 경우는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날 마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약세와 강세 반전의 모습이 지속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만약에 2차 유동성 공급이 진행되면서 일방적으로 달러 약세를 기대하기는 좀 힘들죠. 만약에 달러 약세가 예전처럼 진행되면 2차 유동성 공급의 효과 논란도 불거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강세 반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달러 약세의 마무리 국면이 될 것이다. 이 말씀 또 드리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에 대해서도요. 그 규모하고 지속성에 대해서 예전같이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시기로 들어선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결국 단기적으로 시장의 탄력적인 상승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일정 이후 마무리가 된 이후에 사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은 넘기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금통이나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영향력이 또 다음 주 중반을 지나면서 나타날 것이라는 점에서 본다면은 비슷한 관점에서 중국의 긴축과 더불어서 출구 전략의 문제는 시장에 계속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하고 일정은 다음 주에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시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연기금하고 국가지자체 쪽에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면서 아까보다는 조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00포인트 이하에서는 단기적인 매수세가 가능한 권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기를 산다, 만약에 타이밍을 산다 하신다면 월요일 이후를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 대응은 주변 여건이 간단하게 해석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수대별로 좀 대응 전략 틀리게 하자는 어제 말씀 다시 드리고 작은 박스권의 시각은 계속 유지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수별로 보면 1900 밑에선 좀 메리트가 있는데 지금 이미 1900은 약간 회복을 했네요. 저점에서 타이밍은 시기적으로는 다음 주 초로 잡아주셨습니다. 최재식 팀장님과 그 부분은 의견이 같으시네요. 하이투자증권 김영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급락하고 있는 장, 혹시 지금 막 이 같은 소식을 접하셨는지요? 아마 오늘 좀 손을 써야겠다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그냥 들고 있어야 돼요?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네, 아래쪽에 013-3366-0110번 이쪽으로 무료입니다. 문자 보내주시면요. 전문가께서 그 해답을 드릴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수급 분석을 해보죠. 오늘 수급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지닐 텐데요. 동양종금증권에 있는 최일종 팀장으로부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1894까지 찍고 일단 1900 회복은 시켜놨는데 장 막판 이렇게 갑자기 급락세로 이끈 수급 주체는 누군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전반적인 수급의 불안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개인들과 이제 기관들 쪽에서의 매도가 강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프로그램 매수가 4천억 넘게 나오는 상황에서 외국인들 현물 수급 뭐 150억 가량의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징적으로 순매도 집중하는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하나금융지주라든가 기아차, 고려아연, LG 디스플레이 등을 이제 강하게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매수하는 종목들 도 상당히 좀 강세의 매수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현재의 그 지수의 하락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들의 영향력이 좀 크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1시 30분 정도에 나왔던 로이터 통신에 의한 어느 정도 이 연합사의 합동 훈련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우려, 전쟁으로 간주하겠다 이러한 부분이 나오면서 이 외국인들 선물 쪽에서 급속도로 4천 계약 이상, 뭐 금액상으로는 5천억 이상 순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을 지금 하락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대규모 선물 매도 그리고 북한발 리스크 커지니까 역시 투심이 위축된 개인들의 현물 매도 이것이 오늘 장중에 1900선 아래쪽으로 코스피를 끌어내렸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1900 회복은 조금 됐고요. 앞서서 김영진 부장님께서는 전저점 깨는 그 같은 우려까지는 안 해도 된다라고 하셨었는데 오늘 또 이 같은 시기에 때마침 IT도 약세고 그리고 계속해서 펀더멘탈이 좋다고 하는 자동차주도 급락 모습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기회는 아닌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먼저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는 대체적으로 이제 매도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흐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현대 기아차 부분에 있어서 현재의 이 흐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부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실적 부분이 계속해서 받쳐준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해외 쪽의 실적들 계속해서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점유율 동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그 종합지수를 어느 정도 주도를 하면서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어느 정도 그 피로감을 좀 느끼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이제 이 울산 공장의 이제 파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좀 연계가 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분위기 이러한 분위기가 이제 적극적인 이 외국인들 매도 쪽을 좀 집중시키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펀더멘탈 상으로는 이제 그 전혀 뭐 하자는 없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대체적인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일단 정상 상태라고 한다 이러면은 펀더멘탈 자체가 뭐 좋다라고 했을 때 4분기 실적이 최대다 뭐 이렇게 봤을 때는 그 다음 뭐 내년 1분기의 실적은 그러면 요 4분기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최대가 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정상 상황에서는 조금 흔들리는 부분이 좀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렇지만은 현 상황에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 향후 미래에 대한 내년 1분기에 의한 뭐 어느 정도 실적 부분 이러한 부분까지 생각을 해본다 이러면 현재의 자동차주들은 어느 정도 고점을 찍지 않았느냐 따라서 이 실현 개념에 좀 매도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봤을 때 자동차주들에 대해서는 이제 심리적으로 현 구간에서는 일단 매도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대체적인 그 외국인들 뭐 지금 전기전자 쪽과 그다음에 은행 쪽의 일부 종목들 뭐 집중적으로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외국인들 상당히 좀 많이 사고 있거든요. 전기전자 흐름은 그렇습니다. 일부 핵심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점 매수를 계속 하겠다라는 게 외국인들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업종 내에서도 조금 1등주와 2등주가 지금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2등주의 상황 그렇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전자 전체적으로 종목으로 이 분위기가 확산되는 분위기에서 지금 찬물을 끼얹는 것이 북한 리스크다라고 봤을 때 지금 확연하게 외국인들이 사고 그리고 파는 종목들이 갈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 현재 이 같은 그 전기전자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사지만은 LG 디스플레이를 강하게 매도하는 부분도 이러한 부분에 이제 그 하나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외에 이제 다른 종목들 삼성 SDI라든가 이런 종목들로 이 외국인 매수가 되는 종목들 이러한 부분으로는 저점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여타 이제 매도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예. 그러면 일단 자동차주는 조금 수익이 많이 났었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 일단 조금 많이 아쉽더라도 일단 매도 정리하는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었고 IT 쪽은 외국인의 매수가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저점 매수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외국인들이 좀 외면하는 IT 종목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오늘 삼성전기의 급락도 외국인들이 사주지 않아서인가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부터 악재가 돌출이 됐죠.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 자체 뭐 실적 분위기가 이제 그 삼성전기의 급락을 연출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수급적으로 매도의 그 대상이 되는 그러한 기관은 수급 주체는 이제 기관이 될 것인데요. 오늘 오전부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가 이제 1,500억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4분기 영업이익을 지금 내다보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1,000억도 안 된다. 뭐 이러한 실망적인 그 루머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회사에서의 공식적인 발표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 이러면은 상당히 좀 우울한 주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 과연 재고 조정이라든가 향후 이 실적의 바닥 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다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판단을 해봤을 때 현 시점에서는 일단 실적 우려에 대한 가격 하락이 더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 구간에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조금 접근 전략을 좀 펼치는 게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보고 어느 정도 조금 관망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제 삼성전기에 대한 이야기죠. 예. 자, 이제 다음 주는 어떻게 흘러갈지, 뭐, 이번 주는 거의 다 끝나가니까 말이죠. 다음 주 수급에 대해서는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저점 매수를 하더라도 다음 주에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많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적극적인 순매수의 개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분명히 기회를 노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다음 주에 뭐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이거든요. 대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이제 28일이죠. 28일 날 이제 일요일부터 해서 다음 달 1일까지 한미 연합 그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도 서해에서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북한이 그 어떻게 이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 뭐 매수 아니면 관망 쪽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의 이 종합지수가 빠질 때마다 매수를 했던 우리 그 국내 주체로서는 이제 연기금이라든가 이런 기금 공제 쪽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수급적인 하방 경직성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이 서로 관망을 하다 보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이 이제 개인들의 투매 성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이고요. 분명히 이제 그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 이러면은 전면적으로 이렇게 그 리스크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 전체적인 이제 그 전면전 양상으로 이제 그 전쟁이 확산되느냐 뭐 안 되느냐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해봤을 때 정치적인 하나의 그 복잡한 논리가 좀 깔려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만약에 빠진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다음 주 정도에는 한번 건드려 볼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보고, 연기금이 집중적으로 순매수했던 포인트죠. 1850에서 1870포인트대에서는 우리가 한번 타이밍을 한번 잡아봐야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예. 자, 일단 우리 최일종 팀장님의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좀 보고요. 수익률 점검을 받아봐야 될 텐데, LG 디스플레이가 들어있는데 이건 외국인들이 오늘 빠지는데도 사는 종목이라고 하셨잖아요. 추가적으로 조금 담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일단은 외국인들이 팔고 있죠. 지금 현재 외국인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순매도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 지금 전체적인 금액 자체는 상위 쪽으로 봤을 때 1250억 정도의 순매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외국인들 순매도하는 종목들에 있어서 대체적인 분위기는 뭐 흐름은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가격대가 지금 상당히 조금 그 유리한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가격이 지금 46,000원이죠. 46,000원인데 흐름 자체는 그렇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248,000주를 갖다 팔고 있는 상황이고, 시황에 따라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매도에 지금 임해주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은 팔고 있습니다만은 이 종목 자체가 지금 프로그램 매수에 지금 걸려 있다란 말이죠. 245,000주가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걸려 있다라고 한다 이러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매수가 하한 밴드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일단 낙폭과대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 단기적으로 38,000원대에서 42,500원까지 급등을 했던 부분이 눌림목 조정이 된다라고 한다 이러면 현재의 가격대는 조금 다소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팔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오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담아놔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일단 뭐 추가 매수로 해서 계속해서 매수하는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LG 디스플레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최일종 팀장님의 관심 종목 뭘지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관심을 두고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 이제 S-오일 쪽이 되겠습니다. S-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체적인 분위기가 기관 쪽과 이제 그 외국인들, 이런 수급 주체들의 그 매기가 상당히 좀 활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2시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기관 쪽에서도 역시 매수를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기관들 쪽에서 지금 9,000주를 지금 매도, 우위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물량을 축소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6일 연속 9일 연속의 순매수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이 고점에서 매도를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주춤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이제 지수가 낙폭을 축소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밑꼬리를 달면서 오늘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업황 개선에 의한 실적 호조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흐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적은 계속해서 양호하고요. 업황도 계속해서 양호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금이 이제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점인데요.
배당 시즌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예상 시가 배당률이 이제 2.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내년 실적까지 감안을 한다 이러면은 현 가격 대비 5%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가격대는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77,500원에서 현재가까지 매수 구간을 한번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9만 원 정도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75,000원 정도 21선이 깨지는 부분이 손절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KT와 더불어서 SOE를 또 포트폴리오에 추가하시면서 배당주가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동양정금증권 최일종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스피드 종목 상담 들어가겠습니다. 013-3366-0110번 이쪽으로 무료 문자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동양정금증권에선 권영문 과장님께서 나와주셨고요. 제 오른쪽에는 홍혜진 전문가가 앉아 계시네요.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분위기가 재차 안 좋아지네요. 아까 82포인트 그 정도가 마지막에 하락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재차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1900선이 다시 빠지는 것. 역시 개인들도 역시 투심해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수급이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그 누구도 쉽게 사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연기금만 믿기에는 조금 부족한 장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지금 급락을 어떤 느낌으로 바라보고 계신지요? 예. 일단은 뭐 불확실성에 남아 있는 한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이게 완전히 마무리되는 국면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 되었고 점점 더 이게 그 이야기들이 증폭되는 그런 그 시발점에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불확실성을 앞두고 굉장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리스크한 느낌을 많이 받는 국면이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어느 정도 현금을 좀 늘리셔서 대응해야 되는 자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홍희진 전문가께서는 어제도 비슷한 얘기 하셨는데 리스크 관리 현금화 오늘은 더 하시겠어요? 네. 일단은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금 확보를 해두신 분이라면 일단은 조금 관망을 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지금 시장을 확인해 본 결과 이제 전형적인 금요일 효과가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거래대금 측면에서도 5조 원 안팎으로 지금 상당히 지금 거래대금 자체가 지금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얼마 전에 포를 쏜 다음 날이었죠. 그때는 그 거래대금이 8조 원에 육박을 했었습니다. 거래 자체도 지금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그 메이저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좀 관망 심리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지금 상황에서 좀 투매를 하시기보다는 저는 일단은 좀 홀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일단 앞으로의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업종은 뭐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쪽이나 그 운수 창고 업종이죠. 뭐 한신해운이라든지 뭐 대한항공 쪽, 아시아나항공 쪽 좀 관심 가져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좀 빠른 반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분의 전문가께 공통적으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역시 저점 매수할 타이밍이 오늘은 아니고 다음 주 초다. 두 분 의견 동의를 하시는지. 우리 먼저 권현문 과장님께서 시작하실까요?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에도 어떤 그런 마무리 국면에 대한 그런 이렇게 설정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일단 좀 관망하시면서 현금을 좀 보유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현명한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네, 그래요. 뭔가 변수들이 좀 정리가 되는 봉합 국면이 나오지 않는 한 오히려 다음 주 저가 매수도 조금 더 지켜보고 결정해야 된다.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가장 큰 리스크가 지금 최근에 이제 북한 리스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중국 시장도 오늘 뭐 마이너스
1% 이상의 하락이 나왔었지만 지금 점차 안정이 돼가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라든지 중국 쪽에서도 점차 그 바닥을 다지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는 상황에서 일단 지금 저는 현재 가장 큰 리스크는 이제 북한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종목들이나 업종군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비중이 좀 작게 일단 입질로만 매수를 하신다면은 그렇게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 전문가 저점 매수에 대한 의견들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종목 상담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인터파크 상담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 오셨네요. 4,575원에 사셨다고 하시고 지금 35% 정도 비중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10% 이상이나 장중에 올랐었는데 안타깝게도 윗꼬리가 쭉 달려서 상승폭은 많이 좀 반납이 돼서 그래도 많은 수익을 좀 챙기고 계시네요. 네. 오늘 특히나 이제 대우증권에서 레포트 하나가 나오면서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M&A 대상이 된다. 뭐, 그래서 국내 전자 상거래 시장의 경쟁 강도가 강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M&A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이기영 회장이 10월 달에 그 인터파크 INT 대표로 복귀를 했죠. 그 이후에 뭐 쇼핑 부문의 손익분기점 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수익성 위주의 경영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레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장중에 상당히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시장 전체적으로 그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오늘 대량의 거래와 함께 다시금 그 음봉으로 마감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졌다라는 점 그리고 M&A 대상이라는 그런 레포트가 나왔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대량 거래와 함께 두 번의 고점을 만들어주는 모습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지금 매수 가격은 4,575원에 30% 정도 비중을 보유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금 가격 정도에서 어느 정도 이익 실현해서 좀 넘어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정도 시점에서 일단, 이익을 조금 챙기시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정리하자. 전량 정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절반 정도는. 네, 절반 정리하고 정도. 넘어가야죠. 예. 인터파크 50% 일단 수익 확정 짓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넥센 타이어를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9,190원에 매수하셨고 20% 정도의 비중을 들고 계신 것 같은데 요즘 뭐 완성차 업체하고 만두하고도 이미 빠이빠이를 한 지가 오랜데 이 자동차주하고 달리 타이어주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타이어주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수요에 따라서 이제 타이어의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자동차 수요에 더불어서 이제 교체를 해야 되겠죠. 예. 지금 뭐 타이어가 뭐 닳거나 이러면은 이게 교체 타이어가 신규적으로 생기는데 그에 따른 수요가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도 3분기에 그 매출이 상당히 그 뛰어난 매출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천연 고무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마진율이 있고 10%대 육박을 하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기본 펀더멘털의 흐름보다는 지금 뭐 수급적인 흐름에 좀 수급적인 흐름에 따라서 움직여주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차트 흐름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난 8,000원대 초반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횡보를 한 후에 급상승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가격대, 지금 횡보한 구간, 그러니까 지난번에 횡보했던 구간이 현재 가격대인데요. 8,000원대 초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좀 강력한 지지선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지점을 좀 깨지 않는 한은 향후 지난 전고점이 10,000원까지도 상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신 거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시장이겠죠. 네. 시장이 하락을 한다면은 아무리 좋은 종목도 상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좀 시장 상황을 좀 중시해서 지금 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단은 지금 8,000원대 초반이고 지금 매수하신 가격 대비 좀 많이 하락을 하셨지만 지금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저는 좀 시장이 어느 정도 그 악재들이 좀 해소가 된다면은 8,000원대 초반에서 조금 10% 정도의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 보신다면은 거래량도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 구간만 지난다면은 반등 또한 빠르게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북한 리스크라든지 뭐 중국 긴축이라든지 유럽 리스크만 확인을 하시고 그에 따른 악재 해소가 언제쯤일까 예상을 해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변수들 잘 챙겨보시고 8,000원대 초반 정도에서 한번 다시 추가 매수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넥센 타이어 저희가 봐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오늘 아마 많은 분들 걱정하실
것 같은 자동차주 중에서 기아차 문의가 들어왔네요. 5314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65,000원대 위에 65,400원에 사셨다고 하시고요. 30% 비중을 갖고 계시다고 해요. 언제쯤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 많이 빠져서 걱정이다라고 하시면서 저 멀리 제주도에서 문자를 보내오셨네요. 예. 최근에 사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래 고가가 이제 53,200원인데 아마도 한 10년 전 이전에 사신 게 아닌가. IMF 이전에 사신 단가라야 이 65,400원이 되지 않냐. 그렇게 봐지는데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일단은 굉장히 좀 중장투로 이렇게 투자를 하신 분이고 최근에 어떤 그런, 흐름들보다는 좀 긴 관점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월봉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65,400원 정도라면은 말씀드렸다시피 97년도 이전에 아마도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봐지고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한 2년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최근 시장의 주도주였죠.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시장의 하락과 함께 지금 주가는 빠지고 있는데 일단은 관점 자체가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관점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좀 보유를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 기아차, 현대차, 공이 지금 밸류에이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밸류에이션으로 본다 하더라도 내년 이후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지금 가격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혹은 더 빠진다라면은 오히려 그 저퍼 상태가 더 심화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진행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단기적인 이런 파동에 크게 민감하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30% 그대로 보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오늘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또 자동차주이기 때문에 이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장기로 갖고 갈 생각까지는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거든요. 적어도 한 내년 초 정도까지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단기적으로 기아차의 전망은 어떤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일단 매도로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세 번의 고점 이후에 최근 들어서 어제 이제 엊그제부터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반등할 때 각도로 보시게 되면 상당히 약함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내려갈 때는 강하게 내려가는데 반등이 약하다. 그럼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다음 주 이후에도 어느 정도 바닥을 찾는 그런 충분한 기간 조정이 보이시지 않는다라면은 당분간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오늘 급락하고 있는데 47,600원 정도에서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매도하라. 전량 매도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우울하나마 기아차, 자동차주 갖고 있는데 특별히 기아차 단기적으로 보려고 했었던 분들 오늘 전량 매도 의견이 전문가한테서 나왔습니다. 오늘 문의 주신 분은 길게 갖고 계실 거라면 조금 더 들고 계시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정기술을 보내오셨네요. 끝번호 8598님의 문자였는데요. 102,000원에 사셨나 봐요. 10% 정도 비중은 많지 않으신데 급락해서 지금 94,000원까지 오늘도 5% 급락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분봉을 보신다면은 지금 1시 이후로 지금 주가가 좀 크게 빠지고 있는 거를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그 흐름을 보신다면은 지수가 잠깐의 반등이 나왔을 때도 94,000원까지 이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신다면은 지수 반등이 있다면은 그에 맞춰서 반등 또한 지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지금 1900선을 이탈하고 나서 일단은 주가가 좀 큰 폭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은 한정기술 같은 경우도 기본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도 아직까지 우수한 기업이고 성장성도 또 뛰어난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비중이 좀 작으신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좀 기다려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지난 터키 원전 수주가 조금 협상이 안 되면서 지금 주가가 한 차례 좀 급락이 나왔었죠. 13만 5천 원 부근에서 지금 9만 원대 초반까지 굉장히 많은 하락을 보여주었었는데 이에 따라서 좀 9만 원대 초반이라면은 어느 정도 그 단기적으로 지지선을 구축을 하고 기술적인 반등을 보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신 만큼 10% 비중이시라면은 10% 비중을 더 추가를 하셔서 평단가를 좀 낮춰놓으신 다음에 좀 반등을 기다려 두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에 대한 공포심이 좀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래 대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좀 이 또한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리라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더 적극적인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 구간에서 추가 매수 권하시는 거예요? 차트로 9만 원대 예, 제 초반 정도로 제가 그 제시를 해드릴게요. 한 9만 3천 원 이하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지금 또 오늘 같은 경우도 고점이 10만 원으로 지금 형성이 돼 있는 만큼 탄력은 좀 좋은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9만 3천 원 이하로 내려온다면은 한 10% 비중 추가로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금정기술 뭐 비중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현 구간은 아니고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9만 3천 원 밑에서 추가적으로 소위 말하는 물타기 전략 한번 세워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뭐 장 거의 끝나가고 곧 있으면 동시효과 접어들게 되는데 그 이전에 두 전문가의 오늘의 종목 공개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권영문 과장님께서 해주시죠. 네. 오늘 같은 날 참 추천 종목을 드리기가 상당히 좀 신중해지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태광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특별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피팅 업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종목을 그 중에서도 꼽아왔습니다. 크게 세 가지 포인트에서 이제 매력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최근 들어서 해외 플랜트 수주가 급증세에 있다라는 겁니다. 4분기 월 평균 수주 금액이 한 300억 원, 300억 원 정도로 이제 한 2007년도, 2008년도에 그 굉장히 화랑세였었던, 피크였었던 때보다도 지금의 수주 금액이 훨씬 더 넘어설 전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회사의 어떤 안정적인 재무 구조가 또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뭐 1,000억 내외의 현금성 자산과 그다음에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 들어서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뭐 지분율 공시도 나왔었죠. 미국 자산운용사에서 5.19% 장내 매수를 했다라는 것도 공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7월 말부터 해서 현재까지 외국인 지분율이 12%에서 22%로 한 10%가량 지속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수급적인 상황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로 돌아가셔가지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쌍봉에서 밀렸네요. 예, 맞습니다. 매수가로는 24,000원 이하라면은 얼마든지 매수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로는 한 27,000원까지 단기적으로 한번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로는 종가상으로 23,500원이 깨지지 않는다라면은 일단은 매수해서 홀딩하는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 다시 한 번만 언급해 주시겠어요? 매수가 24,000원 이하라면은 오늘 또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 시각 태광의 주가는 24,000원 밑입니다. 23,600원이니까 매수 가능하겠네요. 자, 다음으로 우리 홍희진 전문가의 오늘의 종목은요. 네. 아까 뭐 항공주 이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네, 항공주가 아니고 저는 이제 항공주도 물론 메리트가 있지만은요. 그 이제 해운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한진해운이라고요. 한진해운을 보신다면은 이제 경기 부분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목이죠. 경기가 이제 바닥권에 좀 상승 국면으로 올라갈 때는 이제 가장 빠른 상승률을 보여주는 게 이제 해운 업체 중에서도 이제 벌크선보다는 이제 컨테이너 업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에 따라서 한진해운의 지금 실적 3분기 실적도 굉장히 큰 폭의 개선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3분기 실적뿐만 아니고 4분기도 상당히 좋은 실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지금 시장의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급락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뭐 950원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대비 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이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지금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좀 차트 흐름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신다면은 아까 제가 그 시장 대비 좀 강한 흐름 보이는 종목이 조금 앞으로도 좀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이 부분이죠. 지금 분봉상에서도 시장 급락이 있었지만 단기적으로 곧바르게 회복을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측면을 본다면은 굉장히 조금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이 좀 강력한 종목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봉의 흐름을 보신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21선에 지금 약간의 좀 하방 이탈이 있었지만 재차 반등을 하면서 21선의 지지를 보여주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속적으로 지금 아래쪽에서는 물량을 지금 계속해서 받아주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앞으로도 좀 시장이 안정이 된다면은 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거래량, 조정 시 거래량도 그렇게 크지가 않은 것도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21,700원 정도의 지금 하방 경직이 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측면을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지금 현 구간, 조금 시장에서의 그 불안감만 좀 없어진다면은, 좀 지난 전고점인 38,000원도 충분히 돌파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 너무 그 위축이 되시기보다는요,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대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태광과 한진해운 오늘은 전문가의 두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결국에 오늘 1900선 회복을 못하면서 끝날 가능성 높습니다. 지금 동시호가에 접어들었는데요. 코스닥도 490선을 위협받으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현물의 소극적인 컴백, 그리고 외국인들의 선물의 매도, 개인의 투심 위축이 오늘장 막판의 하락 원인입니다. 예, 참 북한이 뭔지, 저는 마감 끝나고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